당선 떴습니다. 역사적인 승리로 북부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부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부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기를 맞추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역전극이 펼쳐졌죠. 바로 한동훈 당선인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야, 한동훈 진짜 저걸 하네? 해냈네? 이런 평가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선거운동 당시에는 찰밥 먹방을 했었죠. 한동훈 당선인. 오늘은 또 콩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구포시장 오늘 방문한 구포시장 저 모습입니다. 콩물을 마시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콩물을 마시면서 또 찰밥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유권자들과 스킨십에 모든 거를 걸었던 한동훈 후보였죠. 자, 그런데요. 한동훈 당선인 지난 1월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에 5달 만에 자력으로 금배지를 달고 기적의 귀환을 하게 된 건데 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2024년에 이어서 2년 만에 구포시장에 왔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가 재건돼야 한다. 저는 북구의 아들이 될 것이고 북구의 아저씨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북구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저를 쫓아내지나 마십시오. 자, 명픽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명픽이 하정우 후보였거든요. 근데 하정우 후보를 꺾고 박민식 후보는 또 당픽이라고 할 수 있죠. 당픽을 꺾고 진짜 한동훈이 저걸 하네? 해냈네? 이 말이 딱 맞는 건가요? 그렇죠. 뭐 구도상 삼자 구도에서 더군다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을 예측한 분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평론하시는 분들도 이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무소속이 점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면은 뭐 호짜리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보수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을 일찌감치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가서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을 직접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 분 한 분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이곳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진정성 있게 함으로써 그곳에 계시는 그 시민 여러분들과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졌다. 사후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본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제일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그게 일종의 이제 교차 투표를 해주신 것으로 이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소위 그 지역 선거에 있어서는 줄 투표가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쭉 어느 후보를 찍다가 맨 끝에 가서는 이 후보의 이름을 보고 찍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표가 모여서 43%를 이뤄냈다고 한 것은 뭐 이게 개인의 승리라고도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보수를 재건하겠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균형추로서 역할하겠다라고 진정성을 보인 것, 네. 그리고 또 선거 캠페인의 새로운 문화를 연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발현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거 캠페인에 새로운 뭐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뭘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뭐 소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봉춤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봉춤. 봉춤. 네네. 그 유세차에 있어서 그 아주 얇게 생긴 그 난간 위에 네. 직접 올라가서 본인의 그 뜻을 네. 아주 절실하게
호소력 있게 어.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달한 모습을 보고는 특히 고연령층이 많이 계신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 것도 네. 일견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대변인님은 봉춤이 인상적이었다는데 저는 북구곰춤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북구곰춤이죠. 그렇죠. 북구곰이 아니라 북구곰춤. 네. 자,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 당선인, 한동훈 당선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네로라는 엘리트 코스만 밟았고 검사로서의 평생의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화이트 칼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혈혈단신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다 안 믿었다면서요. 저 험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물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궤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화이트 칼라의 대표격이랄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공직에 헌신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그 토마토 할머니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밥을 주셨을 때 길바닥에 철퍽 주저앉아서 그 비닐에 쌓인 밥을 먹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인상이 아주 대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 모습을 또 그 구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호응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해 주신 내용 덕분이었을까요?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1%포인트 차, 물론 박빙이었고 접전 예상이었지만 하정우 후보가 예측은 1위였죠. 그리고 개표 초기에도 하정우 후보가 우세하게 개표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새벽 2시에 여기서는 또 역전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후보는 아침 7시 20분에 역전을 했고 한동훈 후보도 많은 분들이 잠들어 계셨을 새벽 2시에 역전을 했죠. 자, 아까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한동훈 후보가 과연 혈혈단신 부산 가서 저걸 해낼 수 있을까 많이 의심들을 했다고 하는데 철퍽 주저앉아서 찰밥을 먹는 한동훈. 자, 이게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 바뀐 걸까요? 정치에 들어와서 바뀐 걸까요? 뭐 그거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뭐 이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들께 다가가려고 한다면 이제 후보된 입장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뭐 그만큼 뭐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다 그랬을 텐데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선거였다라는 점은 뭐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북갑에서의 어떤 이 도전이 단순히 이제 개인의 어떤 당선 여부보다도 결국 장동혁 대 한동훈의 구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징계를 받고 나서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당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일종의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아마 임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 이야기는 뒷부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무소속으로 국회 입성을 성공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동훈 당선인의 과거 세 시점의 목소리를 저희가 잠시 들려드렸는데 부산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당에서 제명됐을 때 그때는 그거였어요. 보수 재건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외치고 갔는데 그러면서 또 부산 내려가면서는 또 그랬어요. 과연 저 사람이 저거 부산 내려가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끝물에는 이랬습니다. 저 여기 남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보수 재건하려면은 북구에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또 특히 그 부산 북구는 유일한 민주당의 의석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한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당에서 제명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곳에 가서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쳐서
나의 진정성을 호소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네.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지켜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또 그 행보에 대해서도 지켜보시지 않을까요? 주민 여러분들도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의도 입성은 성공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무소속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지도부가 당 내에 한동훈 후보를 선거운동 당시에 지지했던 의원들, 당내 인사들 징계하겠다고 밝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거 때문에 잠시 있지만 만약에 선거 끝나고 진짜 장동혁 지도부가 막 징계를 하게 되면 그때 한동훈 당선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무소속 신분이니까 뭐 그거야 뭐 무당적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그 당시 선거 국면에서 무소속 후보를 돕는 거는 일단 평가는 해야죠. 아, 그래요? 그 징계 형태이든 아니면 뭐 본인들의 사과이든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매듭짓는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개혁신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당적 없는 분에 대해서 선거를 돕는 것은 어느 형태로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은 매듭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한동훈 후보 개인적으로 보면 큰일을 하신 건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권 견제 차원에서 보면 그 자산이 국회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선거만 놓고 보면 네. 앞으로 보수 재편 이 부분들은 뭐 정치 세력 대 세력이 알아서 해갈 일인데 네.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끼친 영향만 놓고 보면 양비론을 펼쳤거든요. 네. 보수 재건이라는 말은 현재 보수는 형편없다라는 말에 다름 아닌 그렇죠. 돌려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견제하겠다 정부를.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장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게 동시지방 선거인데 만약에 동반 당선이 됐다면 동남풍을 주장했던 부분이 입증되는 건데 동반 당선이 아니고 본인만 당선이 됐어요. 북구청장도 떨어지고 네. 부산시장도 떨어지고 개인기인가요, 그러면? 개인기죠.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무소속이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거에서 보수 재건은 보수당이 많이 당선되는 게 보수 재건인 것이지.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입당 과정은 뭐 당내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무소속으로 배지 달고 여의도 입성하고 나니까 여당, 야당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과거에 좀 있었을까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동훈의 입성으로 민주당 부담스러울 거다. 근데 국민의힘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두 사람의 당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탈윤 어게인을 하라고 하는 보수층의 전 시그널이라고 봐요.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뭐 서울이나 부산 북구갑이나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당선될 수 있었을 때 당선된 배경에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지 않았다라는 측면 자체가 네. 상식적인 보수층이나 또는 보수적인 중도층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은 됐습니다만 네. 저는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보수적은 제가 매번 물어보는 건데 내용이 뭔가 전 내용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채웠을 때 국민의힘에도 울림이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예를 들면 민주당에게도 경고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당선됐다라는 의미로는 경고음이긴 합니다만 그가 얘기하고 있는 컨텐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만큼의 어떤 파장을 낼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승부 끝에 패배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 명픽 하정우 후보, 자신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면서 한동훈 당선인을 향해 축하 인사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지해 주신 저희 지지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북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 특히 AI 도시 만드는 거, 그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노력이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나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력이나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촉박했어요. 너무 마지막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라는 사람 사실 네이버라는 데 계속 있었으면, 그리고 그 다른 기업에 계속 있었으면 속된 말로 어마어마한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걸 버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AI 수석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내려놓고 정치에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정우 후보는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수는 있나요? 뭐 사실 이제 청와대로 당장 뭐 다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사실 당시에도 저희가 그때 출마를 하냐 마냐 두고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본인이 출마를 결단을 하고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잘 안 됐으니까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 이거는 뭐 아마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변수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떤 기업 쪽으로 다시 가느냐의 문제. 네. 아니면은 혹은 그럼에도 이제 내가 북구에서 한번 자리를 잡고 계속 또 계속해서 정치를 도전을 할까 이 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물론 당장은 사실 하정우 후보가 이번에 이제 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가혹한 상황일 것이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본인을 도왔던 분들 그리고 네. 또 북구 주민들께 좀 감사하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본인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른 뒤에 북구를 떠나지 않겠다. 혹은 뭐 다시 원래 있던 기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 지점은 결국 본인이 결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